안녕하십니까? 꿈마을 사랑방의 박정혜입니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의미 치료의 창시자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의미 치료의 이론가 임상 이시영 박사님 편입니다. 당신의 체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노트. 당신이 평소 별 생각 없이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실은 대단한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우는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가족, 동료, 연인, 친구, 이들과의 관계에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그것은 누구에게 어떤 모양으로 도움이 되고 있나요? 당신이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행여 어느 쪽이 상대에게 종속되어 있는 듯한 관계에 있다고 하면 그 관계를 개선하고 서로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로 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상대 때문이라고 책하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상상이라도 좋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 진심으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누구인가요? 그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어디에 있으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그는 당신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나요? 당신은 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셋째, 태도 가치. 운명, 고뇌에 대해 모범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얻어지는 의미, 창조 가치나 체험 가치로 얻어질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도 모범이 되는 생각이 솟아나는 고결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달성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태도 가치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엔 프랭클 철학의 진수가 포함되어 있어 그 자신도 여러 각도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주 말하는 이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광고 디자이너인 젊은 남성은 악성 척수 종양으로 수족이 마비, 디자이너로서의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창조가치 추구는 끝납니다. 그러나 그는 독서나 라디오에서 훌륭한 음악을 감상하거나 다른 환자의 교류를 통해 체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진행되면서 책을 들 수도 없고 음악을 들을 수도 없게 됩니다. 체험 가치마저 완전히 박탈된 상태입니다. 결국 최후를 만나게 된 날 그는 주치의 프랭클에게 부탁합니다. 고통을 줄일 몰핀을 지금 주세요. 그러면 밤중에 선생님을 안 깨워도 될 테니까요. 프랭클은 주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그의 태도를 높이 평가합니다. 이게 태도 가치입니다. 프랭클은 이렇게 매듭짓고 있습니다. 그가 아프지 않더라면 세계가 놀랄 창조를 했을 것이다. 죽음을 눈앞에 둔 그가 보여준 배려적 태도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미의 실천으로 정말 로고스가 눈뜰 수 있을까? 태도 가치에는 이런 의미는 생길 수 있습니다. 창조 가치나 체험 가치는 그 자체가 즐겁고 충실한 것이라면 어떤 의미도 생겨날 리 없습니다. 의미 등을 물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즐거움에 몰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도 가치에선 자기가 괴로워도 모범적이고 고결한 행위를 실천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위선일 수도 있고 과시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 바닥에도 무리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로고스가 각성될 리 없습니다. 역시 자신이 즐거움에 넘치지 않는 한 진정으로 마음 바닥부터 태도 가치를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모범적으로 괴로움을 참고 견디며 모범적으로 죽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여기서 의미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복하지만 플랭클이 말하는 의미란 로고스를 각성시키는 그 무엇인가입니다. 창조행위라든가 자연 사랑, 미의 체험이 바로 의미라는 것. 그러면 왜 이런 의미에 의해 로고스가 눈 떠질까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진실로 의미 있는 행위에 몰두하고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럴 때 자기를 잊고 대상과 하나가 됩니다. 가치 있는 일에 열중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교류하고 있을 때, 아름다운 자연이나 훌륭한 예술에 접하고 있을 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즉 무아의 경지에 빠져 있습니다. 창조 가치나 체험 가치가 왜 의미로 되느냐 하면 결국 그런 행위가 자기라는 의식도 잊게 하는 것, 자기를 잊는 짓, 즉 무아의 경지에 프랭클은 자기 초월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초월이야말로 인간의 진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플랭클은 앞장에서도 강조했지만 인간의 실존적 본질은 자기 초월에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우리의 궁극적 본질은 로고스였습니다. 이걸 함께 생각해 보면 자기를 잊을 때 사람은 로고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고스의 각성입니다. 로고스는 자기를 잊어버릴 때, 자기는 대상과 일치가 될 때 거기에 녹아 들어갑니다. 자기가 없기 때문에 대상을 이용한다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림을 그리며 자기를 잊어버린 사람은 유명해지기 위해, 상을 받기 위해 등의 동기는 없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걸 수단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는 그 자체에 의미가 부여됩니다. 무조건의 행위, 무사의 행위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죽음의 포로 수용소로 돌아갑시다. 거기엔 플랭클 자신이 실천한 태도 가치의 생생한 장면들이 우리를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놀라운 태도 가치의 실천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들의 고결한 삶의 태도에 절로 존경심이 묻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 한 이런 행위는 되지 않습니다. 될 수도 없고, 왜냐하면 내가 있는 거기엔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있으면 타산적으로 조건이 붙는 행위, 이기적 행위밖에 되지 않고 상대를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밖에 보지 않게 됩니다. 자아는 일종의 장벽이어서 상대와 일체화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수용소에 살아남은 자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들이 궁극적인 절망 끝에 본래의 자기로 태어났다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태도 가치의 상황 그 자체가 아닌가요? 즉 태도 가치란 고뇌와 절망을 통해 자아가 소멸되고 자기 초월하여 본래의 자기, 즉 로고스에 접근된 자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본래의 자기 로고스를 표현하는 즐거움에 넘칩니다. 로고스는 사랑이므로 사랑을 표현하는 즐거움에 넘치게 됩니다. 사랑은 무조건이라는 전제가 있기에 그 즐거움은 어떤 외적 상황에도 좌우되지 않고 확립됩니다. 아무리 절망이라고 해도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즐거움이 넘치면서 사랑하는 행위를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태도 가치의 실현입니다.